LA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한 시위가 수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LA시는 도심 일부 지역에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리고 위반자들에 대한 무더기 체포에 나섰습니다.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면서 시위대와 경찰 등 진압기관 사이의 충돌은 다소 완화됐지만 밤새 다운타운 일부 지역에서 약탈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긴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치러진 뉴저지 예비선거에서 11월 본선거에 출전하는 각 정당의 후보들이 확정됐습니다. 한인 후보들도 잇따라 승전보를 올렸습니다. 7월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대부분 전진했습니다. 가족이민 1순위는 한 달 이상 앞당겨졌으며 이 A순위는 8개월이나 빨라졌습니다. 취업이민도 3순위 우선 일자가 소폭 개선됐습니다. MTA가 뉴욕의 전철, 버스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임승차는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LA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한 시위가 수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LA시 당국이 야간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해 도심 일부 지역에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리고 위반자들에 대한 무더기 체포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청은 어젯밤 SNS X에 글을 올려 통행 금지령 위반자들에 대한 무더기 체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야간 통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스프링과 알라메다 사이 일본 스트릿에 여러 그룹이 계속 모여 있다며 이 그룹들에 대응하고 있으며 무더기 체포가 개시된다. 통행 금지령이 발효됐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앞서 캐런 베스 LA 시장은 어제 오후 기자회견에서 LA 다운타운 지구내 주요 시위 지역에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통행 금지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스 시장은 LA 시내의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반달리즘과 약탈을 막기 위해 통행 금지령을 발령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통금령은 수일간 검토된 것이라며 지난밤 23개 사업장이 약탈당하고 반달리즘의 속성이 광범위하게 확산한 뒤 우린 그것이 필요한 기준점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스 시장은 통행 금지령이 며칠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후에 지속 여부를 다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짐 맥도널 LA 경찰국장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 명령을 위반하는 사람은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는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면서 경찰 명령에 불응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질러 체포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위 현장 일대에서 전날 114명을 체포한 데 이어 어제 197명을 추가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심 주요 고속도로인 101 프리웨이를 불법으로 점거한 67명이 체포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면서 시위대와 경찰 등 진압기관 사이의 충돌은 다소 완화됐으나 밤새 다운타운 일부 지역에서 약탈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긴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LA타임스와 KTLA 등에 따르면 이민 단속 반발 시위와는 별도로 어젯밤 LA 다운타운에서 일부가 폭도로 변해 브로드웨이 선상의 여러 매장과 업소들을 약탈하는 무법천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심야 시간 폭도들이 애플스토어와 아디다스 매장, CVS 매장, 그리고 마리화나 업소와 주얼리 스토어 등의 유리창과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물품들을 마구 흐트러뜨리고 훔쳐내는 등 약탈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정확히 어떤 물품이 도난당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과 경찰 차량은 낙서로 훼손됐고 약 10블록에 걸쳐 유리창과 출입문이 깨졌습니다. 피해 상점들은 훼손된 시설을 보수하고 가림막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한 주민은 인터뷰에서 이건 시위가 아니다. 그냥 약탈일 뿐이라며 분노를 드러냈고 우리가 피해를 보고 이웃 가게들이 피해를 본다. 아무 의미 없는 폭력이다고 말했습니다. LAPD는 일부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인원이나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밤사이 다운타운 주요 교차로에 배치됐지만 화요일 새벽 철수했습니다. 카렌 베스 LA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민자를 지지한다면서 도시를 파괴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약탈자는 반드시 체포될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영상과 조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은 깨진 유리조각을 밟을까 걱정하며 거리 정리를 서두르고 있으며 지역사회 전체가 피해를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LA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이민자 단속 추방에 대한 대규모 시위를 외적에 의한 침공으로 규정하고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육군 기지인 포트 브래그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우린 미국의 도시가 외국의 적에 의해 침공당하고 정복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평화, 공공질서, 국가 주권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라며 외국 깃발을 든 폭도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침공을 지속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LA 시장은 무능하고 말썽꾼과 선동가, 반란주의자를 고용했다며 그들은 연방법을 무효로 하려는 의도적 시도에 가담하고 있으며 범죄 침입자들이 도시를 점령하는 것을 돕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단속을 벌이는 연방법 집행관을 시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 방위군과 해병대를 파견한 결정을 재차 옹호하면서 수세대에 걸친 육군 영웅들이 먼 땅에서 피를 흘린 것은 우리나라가 침략과 제3세계 무법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LA 시위대가 벽돌과 망치로 깬 보도블록을 경찰에게 던지고 화염병으로 차량을 불태운다면서 이들을 아마추어가 아닌 방탄복과 얼굴 보호 장비를 착용한 전문 시위꾼으로 묘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린 LA를 해방하고 자유롭고 깨끗하며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폭력을 진압하고 법과 질서를 즉시 회복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A에서 시작된 불법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10여 개 도시로 확산한 가운데 텍사스주가 질서 유지를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하기로 자체 결정했습니다.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X를 통해 텍사스 주 방위군은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 주 전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벗 주지사는 평화적인 시위는 합법이지만 사람이나 재산을 해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체포될 수 있다며 텍사스 주 방위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 집행기관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에벗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으로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LA 시위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자 따라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오스틴 주의회 청사 앞에선 수백 명이 시위를 벌였고 에벗 주지사는 시위대 1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수백 명의 이민 단속 반대 시위대가 등장했습니다. 뉴욕 시위대는 ICE 사무실과 이민 법원이 있는 근처 폴리스퀘어에 집결해 약 1마일을 행진했습니다. 시위대는 스페인어와 영어로 ICE 뉴욕에서 나가라라고 쓰인 노란색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위 참가자는 ICE가 환영받지 못하는 걸 보여줄 것이라며 뉴욕과 LA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공동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샌호제이, 필라델피아, 보스턴, 애틀랜타 등에서도 연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치러진 뉴저지 예비선거에서 11월 본선거에 출전하는 각 정당의 후보들이 확정됐습니다. 한인 후보들도 잇따라 승전보를 올렸습니다. 이번 예비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민주공화 야당의 주지사 후보는 민주당의 경우 미키 셰릴, 공화당은 잭 시아타렐리 후보가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던 민주당의 경우 미키 셰릴 후보가 득표율 34%로 2위 라스바라카 후보를 비교적 여유있게 따돌리며 민주당 주지사 후보가 됐습니다. 스티브 플롬 저지시리 시장은 15.9%, 조시가 타이머 연방 하원 의원은 11.8%를 득표해 3위와 4위에 머물렀습니다. 공화당의 경우 독주가 예상됐던 잭 시아타렐리 후보가 67.8%란 압도적인 득표율로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예비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도 선전했습니다. 주 하원 37선거구 엘렌박 후보는 25.7%를 득표해 전체 6명의 후보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박 후보와 러닝메이트를 이룬 샤마 헤이더 후보가 차지해 나란히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반면 데니얼 박 후보는 11.2% 득표율에 그쳐 낙선했습니다. 엘렌박 의원은 어제 승리가 확정된 후 단상에 올라 선거를 도와주고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We couldn't have done this, Shama and I, without you guys here. We think about this primary. We have so many people supporting us, volunteers, unions, everyone. And honestly, I had to say, even though it was really exhausting, this was probably one of the best experiences of my life. 한인 최초로 버겐 카운티 커미셔너에 도전했던 크리스 정 후보는 득표율 4위에 그쳐 고배를 마셨습니다. 각 타운 시의원 선거에서는 4명의 한인 후보가 모두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포트리에서 5선에 도전하는 피터 서, 올드 테판에서 재선에 나선 고트 권,
팰리세이즈 파 크리스 곽, 노스베일 케네스 조 모두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7월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대부분 전진했습니다. 가족이민 1순위는 한 달 이상 앞당겨졌으며 EA순위는 8개월이나 빨라졌습니다. 취업이민도 3순위 우선일자가 소폭 개선됐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2025년 7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대부분 순위에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진전했습니다. 시민권자 성년 미혼자가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16년 6월 8일에서 2016년 7월 15일로 한 달 넘게 진전했습니다. 영주권자 직계가족 EA순위 비자 발급 우선일자도 2022년 1월 1일에서 2022년 9월 1일로 8개월이나 빨라졌습니다. 가족이민 EB순위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16년 9월 22일에서 2016년 10월 15일로, 가족이민 3순위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11년 6월 22일에서 2011년 8월 1일로 변경됐습니다. 다만 가족이민 4순위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3순위 문호가 진전됐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2월 8일에서 2023년 4월 1일로 진전했으며 3순위 비숙련직도 2021년 6월 22일에서 2021년 7월 8일로 앞당겨졌습니다. 3순위 숙련직의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23년 3월 1일에서 2023년 5월 1일로 2개월 진전했습니다. 나머지 취업이민 문호는 지난달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 현재 취업이민 중 1순위와 5순위만 비자 발급과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연방항소법원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이 유지되도록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재판의 중요성을 고려해 재판부 11명 전원 합의체로 사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 소재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와 캐나다, 중국, 멕시코에 별도로 적용한 관세에 대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의 적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며 항소심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 집행이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3명의 재판부에서 확장해 11명의 전원 합의체로 사안을 다룰 예정이며 재판부는 오는 7월 31일을 변론 기일로 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차례 유예했던 상호관세 25%는 내달 9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9일부터 대부분의 국가의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고 이 기간 90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앞서 국제무역법원은 지난달 28일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 판결에 항소해 법원은 쟁점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 다음날 1심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MTA가 뉴욕의 전철 버스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임승차는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매체 AM 뉴욕은 어제 MTA가 각종 재정을 투입해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자금을 투입한 것에 비해 무임승차 사례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AM 뉴욕이 지난 6일 우드사이드 61스트리트 7번 전철역을 집중 조사한 결과 단 15분 만에 16명이 전철 요금을 내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3월 8일 같은 매체가 같은 시간대 같은 전철역을 조사했을 당시 10명이 무임승차를 했던 것을 적발한 것보다 오히려 더 많아진 것입니다. 또한 30분 동안 우드사이드 61스트리트 7번 전철역에서 적발된 무임승차 사례는 총 32건으로 파악됐습니다. AM 뉴욕은 MTA가 지난해 하반기 무임승차 건수가 25% 감소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미미하다며 여전히 MTA는 무임승차로 매년 최대 8억 달러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철역의 개찰구를 최신식 디자인으로 교체해 무임승차를 어렵게 하려는 방식으로 채택했으며 전철 내에 경찰관을 배치해 무임승차를 줄이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외교관들이 북미 대화 채널 복구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천서의 수령을 거부했다고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NK뉴스는 익명을 요구한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 친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재개를 목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낼 친서의 초안을 작성했다며, 하지만 친서를 전달하려는 여러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뉴욕 맨하튼의 북한 측 외교관들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은 이른바 뉴욕 채널로 불리는 주 유엔 북한 대표부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장 예비선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후보로 나선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와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 의원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만다니 측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두 후보만 남게 된 상황에서 쿠오모 전 주지사의 지지율이 만다니 의원보다 2%포인트 앞섰고, 쿠오모 전 주지사 측이 의뢰한 기관의 조사 결과에선 쿠오모 전 주지사가 1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 예비선거는 순위 선택 투표제로 진행되며 유권자는 최대 5명의 후보를 선호도 순으로 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현금 결제 강제 수용 조례가 뉴욕주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뉴욕주 의회는 음식점과 소매점에서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은행 계좌가 없거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이 어려운 저소득층, 고령층, 이민자 등 소외계층이 필수 상품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금 결제를 받지 않는 매장엔 최대 $1,00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유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최대 $1,50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장은 $20 이상의 경우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뉴욕시는 전체 가구 중 7.6%가 은행 계좌 없이 현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흑인 가구의 10.9%, 히스패닉 가구의 14.5%가 금융 접근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어제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텍사스주 오스틴의 도심에서 테슬라 모델 Y를 활용한 로보택시 시범 운행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로보택시는 자율주행 기능을 통해 운전자 없이 차량 운행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입니다. 머스크는 로보택시에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머스크는 로보택시에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영상에는 차량이 좌회전을 하던 중 행인이 지나가자 속도를 줄이고 행인이 다 지나가고 난 후 출발하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해당 차량에는 운전자가 탑승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스크는 로보택시 공개 날짜를 묻는 질문에 잠정적으로 이달 22일 공개할 예정이라며 날짜는 추후에 변경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올라가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도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